자, 예, 할 게 없는 진짜 좀 심심밋밋한 장이라는 얘기 어제 우리 그렇잖아요 좀 하긴 했는데 네. 재미없어요. 재미없지만 빠지진 않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 또 이게 이 간사에서 이 변동성이 약해지니까 또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보면 좀 사실 흔들어 줘야 돼요. 예, 물론 이제 우리 갈 길이 멀지만 어떻게 맨날 올라가겠습니까? 또 거꾸로 놓고 보면 여전히 미국 증시에서 이제 지표를 하나 보게 되면 사실 경기 침체라는 이슈를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또 연준의 뭐 옐런 재무장관, 뭐 바이든 대통령 전부 다 경기 침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보여주는 지표는 여전히 침체 속에 있는 거죠. 어제는 이제 그러한 물량을 조금 쉽게 말해서 어제는 하락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점점점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 지수 일정 흐름을 보게 되는데 뭐 장중에 조금 올라가다가 막판에 조금 빠졌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반도체 지수는 조금 소폭 강세를 보였죠.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놓고 보면 반도체 업종에서는 이제 아직 AMD가 이번 주 실적 발표 안 했는데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약간 내용이 조금 호악재가 겹쳐 있는데요. 악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을 경제하게 중국의 반도체 업종을 단속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뭐 미국 업종에서는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올랐다 보는데 거꾸로 놓고 보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업체를 단속하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조금 강한 뉘앙스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정신이나 글로벌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뭐 치포 동맹이라든지 또 반도체 법안 통과 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치포 동맹 또는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지원안 자체가 결정적으로 인텔 좋아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는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였는데 내용이 조금 안 좋은 게 다시 화면 좀 잡아주시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내려갑니다. 이거 제가 한 달짜리 기준으로 뽑아놨는데요. 한 7월 초순에 한 3.1%까지 그러니까 뭐 금리 100bp 나올 때만 해도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가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 다른데 이거 내려가면 기술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금리 내려가니까.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금리가 이렇게 추세를 보인다는 건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장이 좋을 때는 나스닥이 상승도 합니다만은 거꾸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다는 거는 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쉽게 말해서 뭐 채권 산 거잖아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까지 지금 떨어지는 거죠. 유가가 이거는 9월물입니다. september이 9월물인데 9월물 유가 선물 같은 경우도 94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확실히 아까 채권 금리 떨어질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로 지금 유가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좋은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은 유가라든지 또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라는 지표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정시 관점에서는 사실 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뚫고 올라갔는데 어제 미국 지표 발표됐는데 안 좋아요. 물론 미국은 이제 우리가 비제조업 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ISM 제조업 지수의 추인데 뭐 3월 달에 58.2, 57.4, 55.4, 56.1, 53. 또 어제는 어제 발표된 건 이제 프리딕트 예비치입니다. 다시 확정시가 발표될 건데 지금 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지금 미국의 주요 제조업 경기마저 좋지 않다는 거라서 하루 전날 어제 우리 장이 약간 잘 선방을 하긴 했는데 좀 비리비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일요일날 발표되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 어제 장중에 발표된 중국의 또 최신 제조업 지표입니까? 일단 부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정시가 슬금슬금 많이 올라온 건 맞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숫자만 놓고 보면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이 ISM 제조업 지수에서 많이 중요하게 보는 게 신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 여기는 구성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신규 주문 지수는 50 밑에 있어요. 48.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도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관점에서는 심각한 경제 침체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근데 거꾸로 이것 때문에 시장 한편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자체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라 그럴까요? 이제 다들 고점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팔아야 될까? 비중을 줄여야 될까? 조금 며칠 반등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죠. 일단은 더 그냥 끌고 가자. 네, 그렇죠. 상승을. 이제 시장은 우리가 매도 시그널을 추세추 매매라는 게 뭐죠? 네, 어떻게 보게 되면 매도 신호가 나와야 파는 거잖아요. 뭐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뭐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뭐 우리나라 증시도 거의 바닥 대비해서 한 10% 올랐으니까 오른 건 사실인데 종목마다 조금 다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지고 있어요. 뭐 차트를 보시면 늘어지고 있고 다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머리 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조금 완화되는 구간이라 뭐 급하게 좀 주식을 뭐 정리한다든지 현금한다든지 이걸 먼저 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약간 예측 매매라 그러거든요. 아, 조금 전에 봤던 대로 경제 지표 안 좋으니까 또 급락할 거야.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리 나는 현금을 주고 다시 한번 눌림이 올 거야. 이런 장은 없어. 눌림이 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시점에 뭐 20, 30%의 손실을 확정하더라도 현금을 갖고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글쎄요, 저는 뭐 이게 너무 가시적 관점으로 시장이 사실 뭐 앞으로의 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게 하루하루가 빨리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의 시계 같은 경우도 갑자기 지금 이제 긴축이라는 이슈 자체가 한 2달 정도 누르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굳이 뭐 주식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가지고 막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이제 간다. 뭐 만약에 내가 10만 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요거 한 6만 원 정도 해요 지금. 그러면은 40%가 손실 났으니까 최소한 2배수 이상을 매수를 해야 2배수 정도를 매수를 해야 잘하면 마이너스 한 15% 정도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왕창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급하게 주식을 팔 필요는 없지 않나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잠깐 미국 증시에서 잠깐 이야기 뺐는데 제가 우리가 뭐라 그랬죠? 테슬라 700달러에 사야 된다고. 어제 920달러까지 가다가 조금 밀렸는데 테슬라가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또 수학 개미님들 많이 하시니까 8월 4일입니다. 예, 8월 4일 주총에서 이제 테슬라 우리가 왜 조금 700달러에서 계속 그래도 테슬라잖아 이렇게 했던 게 주식 분할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8월 4일 정도에 테슬라의 주주총회에서 주식 분할을 승인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대 몇으로 분할할지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중에 이제 5% 올랐다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테슬라의 주식 분할 이슈가 바로 이제 이번 주에 다가왔다. 이거는 좀 테슬라를 관심 있게 보시던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외국인들이 네. 7월 달에만 코스피를 순매수 2조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8월 계속 이 흐름이 좀 이어질까요? 좀 8월도 우리 상승으로 좀 가는 반등하는 그런 장이 계속 될까요? 사실 외국인들이 7월에 한 2조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때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1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7월 달에 매수한 그 2조 원 중에서 한 60, 70%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올라와가지고 지금 멈춰 있습니다. 뭐 빠지질 않습니다만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내려가는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뭐 분석은 많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뭐 너무 식상한 이야기 빼고 뭐 인텔도 그렇고 뭐 PC 산업 전방이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 빼고 가만 놓고 보면 삼성은 강한데 하이닉스가 약하다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보면 삼성은 대한민국 주식을 산 거고 하이닉스는 반도체 전방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뜨거운 감자들 계속 치포동맹 하면 중간에 끼어가지고 피해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삼성도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저는 하이닉스가 좀 그런 게 하이닉스가 그래도 새로운 먹거리로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하이닉스가 10조 원 투자하는 거 잘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M&A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랜드 사업부 인수할 때가 10조 원 정도 규모 2020년 7, 8월 달 이슈인데요. 그거 되게 크게 지른 거였거든. 그거 이제부터 실적 잡혀가는데 그게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뭐 치포 동맹 관련해서 만약에 프레스가 강해지게 되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잠깐 사면 초과의 입슈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8월 때 살까 안 살까 제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은 글로벌 정시에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을 살라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외국인들 사는 주식들이 대부분 금융주 아니면 전기전자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8월달 접어들어선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나 하이닉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한 외국인 매수 강도는 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좀 중심으로 잡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뭐 약간 좀 매도하는 것 같고 기관이 많이 매도하네요. 예, 항상 참
왜 그러십니까, 기관님들? 제발 우리 하이닉스 좀 살려주십시오. 예. 아, 왜 그러는 거야? 우리 하이닉이, 어? 우리 한익이. 아니, 이것도 그런 거 있어요. LG 엔솔 때문에 비중 맞춘다 그러는 거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응? 아니, 그래서 하여튼 간에 LG가 참 잘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반도체 소부장들 이끌어 주시니까, 이 배터리. 근데 한편으로 놓고 딱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이닉스하고 LG NA 솔루션의 수급 변화를. 열흘 정도 여러분들 볼 것도 없어. 제가 저녁에 또 찐시장 하잖아요. 그때 한번 다시 봐드리겠는데, 이것도 하이닉스 주주님들은 LG 엔솔 게시판 가가지고 적당히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녁 10시 찐시황. 네, 우리 또 하창봉 대표님 또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시니까 우리 가족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네, 응원도 좀 해주시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욕도 좀 해주시고. 그렇죠. 아, 누구 저를요? 네. 아니, 저는 나를.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봉 선생 양봉 안 내면은 일 안 했다고 좀 욕 좀 해주고. 자, 어쨌든 요즘 개미들이 팔니까 오르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제 비꼬는 거죠, 언론들이. 어제도 보니까 제가 요새 이슈 뽑을 때 보통 좀 한 시간 정도 기사를 다 검색을 하거든요. 다 검색을 하는데 어제 많이 내온 기사에 이제 미국 올라갔다고 비꼬는 기사가 많더라고요. 서학개미 매수 1위가 인버스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제도 보니까 개인 한 달간 개인들 매매한 게 1조 2천억이었다. 개민들 제가 이제 타이틀 하나 적어봤죠. 개인들 팔면 주식 오르던데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최근 한 달간 순매도 근데 이게 기업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누적이다 보니까 뭐 월말에 판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대차가 2천억이라고 매도가 나왔지만 사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뭐 17만 원대 중반에서 팔았는지 실적 발표하고 19만 원에 팔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쭉 적어는 봤습니다. 개인들이 한 달 동안 매도한 거면 제가 어저께 밤에 헛일을 했군요. 여기 숫자 다 있는데 왜 엑셀로 다 적었지? 노화 현상. 노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는 어제 그 손으로 그 엑셀을 적으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쓸데없는 노력했네. 맞지도 않네 숫자가 또. 네 참. 에이 오타도 있고요. 오늘 저 종목 추천하지 마요. 저는 원래 이제 요 컨셉에서 감이 오늘 안 좋네. 종목은 자꾸 맞아야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기운 빠지네. 여기 표로 다 있군요. LG 엔솔이 3천억 정도, 현대차가 2천억, 셀트리온, 모비스, 레버리지, LG화학, 생활건강, 삼바, 하나솔루션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다 코스피 대비해서 센 친구들. 지금만 기준으로는. 그럼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LG 에너지솔루션은 연기금이 가장 많이 샀을 거고. 근데 이건 저도 약간 미스테이크였는데 사실 저는 이 물량에 대해서 부담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측한 물량에서는 한 10% 정도 나왔어요. 한 100만 주 조금 더 나왔는데 역시나 이제 우리가 복선으로 깔아놨던 참 너는 정말 이 친구는 운도 좋군요. 바로 MSCI 이슈 자체가 외국인이나 연기금 패시브 작업을 해서는 비중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급속하게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하고 바로 이제 준비됐다는 듯이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됐다는 식으로 GM과의 배터리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빵빵 터져주다 보니까 LG엔솔은 지금 여전히 좀 견고한 흐름인데 투자 관점에서는 글쎄 저는 지금 뉴트럴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뉴트럴 의견이 뭐냐 하면 주가가 빠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적극적인 매수를 해서 50만 원까지 끌고 간다. 글쎄요. 힘에 대해서는 조금 쉴 수 있지 않을까. 이 실적이 사실 아직 물론 이제 배터리니까 핸디캡을 주긴 줍니다만은 2분기 실적이 2천억이 안 나온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전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아랑 지금 약간 주가가 쉬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어제 실제적으로 장마치고 나온 속보 중에서 현대차의 7월달 판매 동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오닉6의 신차 같은 경우는 8월 이후부터 이제 지금 8월이구나. 이제 하반기부터 잡히기 때문에 절제 판매 대수는 낮습니다. 네. 아이오닉6 팔아봤자 몇 대 파겠어요? 만 대도 어렵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에 주가 움직임이 조금 소원한 상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히려 이제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한 종목은 곱씹어서 생각하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권 누군가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약간 이 콜을 많이 받는 기업이 바로 LG 화학입니다. 그리고 요즘 흐름 정말 강해요. 아마 우리 제 다음 코너에 함께 하시는 김윤수 대표님이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저도 역시나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 생각만 했거든요.
이게 유가가 지금 내려가지 않습니까?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초반 같은 경우는 정유준 타격을 받습니다만은 이 석유화학 관련주들은 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진 자체가 개선될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화학업종은 어저께 우리 7월달 중국 수출 동향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대중국 익스포저 때문에 화학업종에 대한 익스포저가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단 부진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LG화학이 지금 최근에 뭐 제너럴 모터스와의 뭐 배터리 소재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전체 아직까지는 석유화학의 매출 비중 자체가 60%가 넘는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석유화학의 매출 비중을 조금씩 50%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부분을 배터리 소재라든지 또는 LG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커버리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LG 화학에 대한 어떤 매출의 비중 자체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석유화학의 비중이 내려가고 신소재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체질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서 이야기하는 제품 믹스의 다변화라는 표현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많이 가미됐지 않나.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또 지분 가치 같은 게 좀 매칭이 되면서 LG화학 쪽이 상당히 많이 콜을 받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삼바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이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주식은 가만히 내비두면 알아서 잘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80만 원짜리 주식이다 보니까 급하게 사진 않습니다만 지금 5공장까지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 자체는 사실 지금 뭐 나중에 돌려보시면 주가가 빠진 것도 없고 언제든지 다시 100만 원까지 가지는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신규로 사자니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얼마를 취하겠어? 그런 생각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철저하게 뭐 견고한 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솔루션이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핫했지 않나. 아마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개인 매도는 충분히 제 판단으로 수익 실현에 상당히 좋은 기회였지 않나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이베스트 증권의 그 이한나 연구원이 2달 전에 우리 와가지고 네. LG화학을 한번 분석을 해줬었거든요. 네. 그때 이 소재 업체로 다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시장에 뭐라 그럴까 관심이 이제 막 쏠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관심이 쏠리는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에 대한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겁죠. LG화학은 무거워요. 지금 저희도 지금 58만 원까지 왔나요? 추격 매수해서 물립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제 한번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달 전에 그때 최초 공개로 이한나 연구원 영상 나갔을 때 LG화학에 대한 욕을 계속 했었거든. 근데 그 후로 쭉 올라가면서 그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언급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다 괜찮다고 하잖아 지금. 네. 대형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고점의 징후 아닐까? 아니, 그렇게 우리 양보 선생님. 개별주들은 올라왔을 때 사도 돼요. 네. 돌파 매매가 가능한데 이 대형주들은 약간은 바닥은 어딘지 몰라.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거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대형주들은 약간 한 무릎이나 허벅지 정도에서 사도 돼요. 예를 들어서 주가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재료가 나와요. 재료가 나오고 나서 뭐 리포트도 나오고 기관 수급 보고 좀 방송에서 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잖아요. 네. LG화학 좋다, 엔솔 좋다 이렇게 나. 이때부터 안 갑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다가 현대모비스가 왜 쉬냐면 이제 좋아진다. 이러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투자 관점에서는 약간 역발상이 필요한데 대형주들은 만약에 이제 100이 빠져가지고 한 30 정도가 올라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밑에 있는 처음 내려갔던 그걸만 리스크 관리 잡고 그때부터 사실 보셔야 되는 거고 아예 올라왔을 경우 뭐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쉽게 말해서 나중에 예를 든 겁니다. 삼성전자가 한 8만 원까지 왔어요. 그때 되면 언론에서 엄청 들을 겁니다. 10만 원 돌파한다. 그때는 차라리 워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 LG화학도 다 좋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 주가 관점에서 저는 지금 사라고면 안 삽니다. 이거 왜 사요? 예를 들어서 왜? 지금 시장에 대한 표도 같이 생각하는데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8월 달은 급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급등하기가 어렵거든요. 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돌이란 말이에요. 가돌이 관점에서 굳이 많이 올라왔던 대형주 실적 발표했죠. 소재 바뀐다 그랬죠. 수급 나왔죠.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유자 영역에서만 이런 좋은 흐름이 있으니까 굳이 팔 필요는 없고 좀 지켜봐라.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족분들 그 링크 하나 올라갔죠. 실시간 채팅창에. 이게 2달 전에 이한나 연구원 그 LG에너지솔루션하고 LG화학에 대해서 그 분석했던 영상이거든요. 네, 한번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이걸 보면서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 그 다음에
뜨는 주식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뜨는 주식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데. 아, 요새는 막 지릅니다. 요새 물만 나가지고요. 아니, 근데 요새는 뭐 뭘 얘기해도 워낙 싸니까. 일요일 날 하나증권에서 로봇 리포트 써니까 어제 바로 두 자리 떠버리잖아요. 스몰캡들은 바로바로 뛰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스몰캡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족분들이 우리 하 대표님한테 네. 그래서 오늘 뭐 사요? 막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조선주에 대해서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선주가 오히려 좀 의견이 지난주부터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13만 원 밑에 있을 때 이게 결국 순환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봅니다. 이게 자, 자동차 저는 8월 달에 자동차 안 볼라 그래요. 한두 종목 빼고 나면. 또 저녁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한 바퀴 쭉쭉쭉 돌다 보면은 자, 조선주 같은 경우가 지금 재료 딱 보면 지금 사면 안 돼요. 내용만 놓고 보면 2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섹터마다 좀 다른데 내용을 보시면 현대중공업 보십시오. 뭐 매출이야 뭐 2조 원대로 수주 많이 했으니까 전부 다 현대, 한국, 미포, 삼성 전부 다 수주 매출은 증가합니다. 그죠? 근데 당연히 매출 증가해야 될 정상이고 이건 빼고 그럼 중요한 게 우리가 실적 관점에서도 4천억 적자에서 1천억 적자, 9천억 적자에서 2천억 적자. 그러면 적자폭 감소가 나오니까 오히려 뭐 내용은 사실 적자잖아요. 아니 그렇게 수주를 많이 했다더니 어떻게 적자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주 많이 해도 적자는 적자입니다. 원래 재무 상태도 좋지 않고 또 하나가 최근에 수주한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의 실적 자체가 헤비테일 방식이잖아요. 열척을 하든 주가는 열척했다 그러면 움직입니다만은 그게 인도하는 시점, 뭐 배를 뭐 한 달 만에 뚝딱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때 관점에서 갔을 때는 사실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시각이 다른 거죠. 이거를 펀더멘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선주는 지금 사면 안 되는 거고 대신 모멘텀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좋아 그러면은 조선의 어떤 원인 자체가 성과이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배도 많이 수주하는데 배 값도 올라야 되잖아요. 이건 클락슨 성과지수인데 이 성과지수 같은 경우가 사실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2008년도 최근 10년 동안 계속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날 수주해봤자 배값이 안 올랐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2020년 접어들어서 약간 이제 올라온단 말이죠. 물론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좀 눈띄게 좀 해서 그렇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상반기 LNG를 수주한 게 대부분 2020년 수주짜리거든요. 근데 그 수주를 하면서 성과 자체를 최근 주가로 반영을 시켰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조선용 후판 가격이 계속 내려갑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왜 안 가느냐? 미국의 중국의 철근 가격이 계속 내려막길이에요. 네. 그럼 철근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조선용 후판 가격도 내려가게 되면 여기 상태에서 조선사의 성과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원가는 내려가고 판가는 올라가는 마진의 개선폭이 나온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는 충분히 조금 전 살펴본 대로 조선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낮지만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시 다지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종목은 잘 고르셔야 돼요. 꼭 보면 만원짜리 한 삼성중공업 보시는데 아까 내용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이 낮습니다. 예, 낮다는 게 자체는 상대적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PC선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비중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엉뚱한 생각도 해봤는데 아니 뭐 우리나라 잠수하면 왜 수출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잠깐 해봤거든. 그 방산주로 생각하자 조선주를. 아니 물론 이제 잠수함 기술 자체가 제가 정확히는 사실 글로벌 잠수함보다 많이 좀 지켜는 있겠지만은 현대중공업이 한국 조선해양 잠수함 만듭니다. 물론 이제 너무 앞서간 생각이긴 한데 그런 생각은 그냥 발칙한 상상을 해봤고 어쨌든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가 13만 원대 지지된다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개별적 다다다다 하시는 분들은 조선기자재 보시겠죠. 그렇지. 네. 또 조선기자재는 우리 또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착적 김미수 대표님이 잘하십니다. 김민수 대표한테 다 떠넘겨. 딴 거 준비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원래 조선기자재 하면 김민수입니다. 조선의 그래요? 김민수. 조선의 아버지. 네, 조선의 김민수. 조선의 국모 저기 누구죠?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애널리스트 있는데. 알겠습니다. 발칙한 우리 양봉 선생님의 발칙한 네. 한마디였습니다. 자, 오늘 양봉? 네, 양봉. 예. 그리고 저는 10시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봉 안 나오면 오늘 10시에 혼 좀 내주세요. 우리 가족분들. 오늘 수고했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